언제부터인가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고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등 그저 숨만 쉬어도 체력이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 나이가 50대 이상이시라면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40대를 기점으로 근육은 해마다 1%씩 감소하고 80대에 이르면 30대 때의 근육 절반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근육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렇게 몸에 근육이 빠져서 기력이 약해지는 현상을 나이가 들었으니 근육량이 줄어들고 힘도 약해지는 것이다, 누구나 겪는 노화 현상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 걷기가 어렵고 쉽게 넘어지며 혼자서는 거동도 힘들어지는 일은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감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근감소증과 감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본래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 마른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요. 그러나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근감소증으로 인한 의료적 결과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이를 질환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근육의 양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서 신체 기능 역시 저하되어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월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근감소증 확진 단계인 환자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기준 10명 중 1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80만 명이 있는 셈인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흔하고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이 적은 것과는 다른 문제인데요. 근육량이 많이 부족해도 힘이 정상이고 걷기 등의 신체 활동에 문제가 없으면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의 절대량이 적은 것이죠.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은 아직 치료제가 없는 상태인데요. 다양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방하고 관리하며 개선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인 것이죠. 현재 근감소증 개선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흔히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저항성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을 적절히 잘 수행하면 근육의 양도 늘릴 수 있고 근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근육에는 다양한 영양 요소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입니다. 근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는 단백질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면 현재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꾸준히 하면 완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 섭취를 하면 실제 근육량이 증가하고 근력이 향상돼 근감소증 진단 기준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운동하기 힘든 분들도 많으시고 기본적인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 운동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의지로는 끝까지 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인 영양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쉽게 근육량을 늘려갈 수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매우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구황작물 중 한 가지인 감자입니다.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감자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감자에 포함된 단백질은 최고급 단백질로 평가되는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매우 많지만 모두 알파 아미노산이 길게 결합한 구조를 가지며 절반은 체내에서 생성, 절반은 음식물로 보충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라우리 헤레만 박사팀이 체내 흡수되는 아미노산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DIAAS 평가법으로 확인한 결과 계란은 101점, 감자는 100점을 받았는데요. 평균 100점 이상이면 최고급 단백질로 평가됩니다. 중간 크기의 감자 한 개에는 단백질이 4.3g 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몸에 잘 흡수되어 근육 관리에 탁월한 최고급 단백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에 근육 관리에 감자가 좋은 이유로는 감자의 구성 성분에는 적절한 함량의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탄수화물 섭취가 부족할 경우 단백질을 분해해 대체 에너지로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탄수화물의 섭취가 되지 않는다면 단백질을 섭취한다 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버려 근육을 생성하는 역할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자는 적절한 영양 비율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감자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의 높은 GI 지수, 즉 당지수인데요. 찐 감자의 GI 지수는 80이나 됩니다. 현미밥이 50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당 지수가 높은 감자를 아무렇게나 먹으면 오히려 당 수치를 높이고 각종 만성 질병을 키우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조리와 보관에 유의하여 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자는 조리와 보관 방법에 따라 GI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 식품이기 때문이죠. 공인된 GI 지수를 제공하는 호주 시드니 대학의 감자 당 지수를 살펴보면 GI 지수는 49, GL 지수는 10이며 소금 1g과 같이 물에 삶은 감자의 GI 지수는 77, GL 지수는 15인데요. 여기서 GL 지수는 현실적인 혈당 반응을 계산한 수치이며 혈당 영양을 10 이하는 낮음, 11에서 19는 중간, 20 이상은 높은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소금과 함께 물에 삶은 감자는 GI 지수로나 GL 지수로나 낮은 수치는 아닌데요. 그런데 똑같이 소금 1g과 물에 삶은 감자를 16시간에서 20시간 동안 냉장 보관 후 재가열했을 때는 GI 지수가 23, GL 지수도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감자임에도 불구하고 혈당 관리에 매우 좋은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건데요.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감자를 혈당 상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조리 후 냉장 보관에 있습니다. 감자를 조리한 후에 16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여 두었다가 기호에 따라 재가열해서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감자를 먹으면 감자의 저항성 전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 지수를 40%까지 내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성 전분이란 소화되는 것을 저항해서 소화가 쉽게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부티레이트라는 단쇄지방산으로 바뀌고 이 부티레이트는 혈류 후 간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을 많이 드시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이지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4주 동안 15에서 30g의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50%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자를 요리하신 후에 단순히 냉장 보관만 해주시면 당뇨 걱정 없이 감자를 섭취하면서 근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떠한 증상에 좋다고 해서 먹어온 음식이 때로는 다른 질병을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으로 올바른 지식을 얻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